네, 그럼 먼저 이 경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의 컨셉 자체가 이 기능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 경관절의 해부학적이나 또 근육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여기 PPT 자료에서 보시는 이제 이런 해부학적인 그림은 우리가 이제 경관절에 관한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였죠.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이 경관절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겠죠. 이 모형에서는 이 체간의 모형은 없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클레비클이라는 쇄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쇄골은 우리 이제 스터눔이라는 이 흉골하고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부위인 거죠. 우리가 아크로미온이라는 인제 이 부위와 쇄골이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상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현재 이 채관과 우리 견갑골의 이 안쪽이 또 하나의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 생리학적 구조적인 관절은 아니죠.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견관절의 특징은 우리 이 견갑골 자체가 이 쇄골과의 이 아주 작은 관절로 인해서 관절 하나를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이 근육에 의해서 우리의 몸통의 이 구조물들이 고정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관절로 인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구조물 자체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 자체가 우리의 체관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관절의 기능, 그리고 이 쇄골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관절의 기능, 그리고 우리 상완골과 견갑골과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능 세 가지 자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크로미엄과 클레비큘 사이에 이 조인트에 문제가 생겨도 팔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클레비큘과 이 스터눔 사이에 있는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도 이 기능적인 어려움이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견갑골 이 스캐풀라와 우리 트렁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상지의 기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휴머러스하고 이 스카풀라에 이루고 있는 글레너 휴머럴 조인트에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팔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순히 '아 통증이 이 글레너 휴머럴 조인트 주변에 있으니까 여기만 치료하면 된다.'가 아니라 통증은 여기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 통증을 야기하는 문제들은 이 각각의 구조물들, 관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증적인 치료만 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근육학적인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스파인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견갑골 자체가 스파인에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견갑골 자체를 고정해 주는 근육하고 또 움직여 주는 근육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승모근들이 아주 큰 근육이죠. 이제 승모근과 우리가 능형근 같은 근육들이 주로 이 견갑골을 우리 몸에 고정시켜 주면서 어떤 안정적으로 잡아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제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견갑골에서 시작을 해서 휴머러스로 나가는 근육들이 있게 되죠. 주로 이 근육들은 이 휴머러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절을 구성하는 근육에는 이 견갑골을 잘 안정적으로 잡아 주고, 그리고 이 휴머러스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근육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근육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라투스 안테리어라는 머슬은 이 근육 자체가 스카풀라의 스테빌라이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스카풀라가 우리 체관에 안정적으로 있게 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스카풀라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아 이 스카풀라를 안정화시켜 주는 근육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제 이 견갑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체관과 견갑골에 대한 근육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견갑골에서 휴머러스로 가는 근육들을 설명한 이유는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보시면 이 견관절의 일반적인 손상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 대부분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터넷에서 서칭하실 때 서칭해 보시면 대부분이 이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라는 그 근육들이 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슈프라 스피네이터스라는 이 극상근이라고 말하는 이 근육의 손상을 받아서 그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나 뭐 어깨 동결근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회전근개의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제 나이가 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들이 굉장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발생하냐? 인제 이 스카풀라하고 휴머러스를 보게 되면 이 안쪽에 인제 이 관절면이 있는데 이 스카풀라의 관절면은 작고 이 휴머러스의 관절면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절면 위에서 이 팔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크로미온이라는 이 밑에 인제 그 점액낭에 들어 있습니다. 벌사가 들어 있는데 올라갈 때 이 벌사를 압박하기도 하고,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우리 극상근 여기 지금 이 슈프라스피네터스가 여기 인제 우리 점액낭 밑에서 이제 이렇게 눌려지는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자꾸 인제 자극을 받게 되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 휴머러스 헤드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검색해 보다 보면 이제 어깨 손상, 뭐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뭐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나오는 게 인제 이렇게 외회전, 이 팔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이 외회전 운동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그 "회전근개를 강화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 보시면 회전 근개가 아무리 강화가 된다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재발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경관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손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팔이 들어 올릴 때 이 스카풀라도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제 우선 인제 이 0 에서 한 70 도까지에는 이 스카풀라가 고정돼 있어도 휴머러스의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0 에서 70 도까지는 이 휴머러스 혼자만 이렇게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이 견갑골이 이 체관에 안정적으로 고정만 돼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70 도에서 120도 사이로 갈 때는 이 휴머러스의 헤드 자체가 이 극상근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 구조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인제 어깨 손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페인풀 아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좀 올라가면 아프다고 아파요, 아파요 하다가 한 120도 정도 넘어가면 또 아프지 않고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 인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팔을 옆으로 벌릴 때 일정 각도가 이상이 되면 이 견갑골 자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졌을 때 팔을 180도 정도 들었을 때 견갑골이 60도 정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다시 말해서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같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팔을 벌릴 때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또 인제 우리 클레비클이라는 쇄골을 보여주고 있는데, 팔을 움직일 때 이 쇄골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180 도로 올라갈 때 약 8대 1의 비율로 이제 이쪽 쇄골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쇄골이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한 8대 2 정도. 근데 이게 이 쇄골이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전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도 정도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이루어지게 되는 모양을 같이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스카폴라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이 클래비클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깨 쪽에 통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외측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옆으로 벌리게 되면 견갑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눕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럽니다. 뒤쪽으로 한 20도 정도, 아주 작은 각도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팔이 옆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클래비클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이 우리 견갑골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외측으로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도 견관절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로테이터 커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쪽 부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회전근개 머슬 자체에 약증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은 단순히 회전근개의 약화만이 아니라 주변 구조물들의 움직임에서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열이 나고 이제 폐렴으로 심한 경우는 발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열이 나니까 무조건 해열제만 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항바이러스 제제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요인들을 억제하는 수단들을 사용하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열을 낮춰주는 해열제 계열의 그런 약품들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죠. 같이 쓰죠. 그래서 열은 열대로 낮춰주고 열을 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치료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전근개 손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런 외회전 운동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라 그러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이 경관절은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자유도가 굉장히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어떤 우리가 시노비얼 멤브레인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근육들이 잡고 있는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회전만 뭐 우리가 운동만 하든가 만지니까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 근육만 열심히 어떤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뭐 마사지를 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어깨의 통증이
뭐 낫을 수도 있어요.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치료라는 것은 문제를 평가하고 그리고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지 그냥 "어깨가 아파서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우리가 평가 없이 하는 것은 치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사 우리 선생님들이나 작업치료사 선생님들도 이 어떤 회전근개나 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이 관절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체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병통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또 관절 근육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이런 평가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요. 다양한 인제 문제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평가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도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근육의 문제, 단일 관절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경관절의 일반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